안녕하세요. 앨리스의 오두시 앨리스입니다. 프랑스 아이처럼 두 번째 시간. 편하게 통증 없이. 출산은 스포츠도 종교행위도 숭고한 고통도 아니다. 새로 구한 아파트는 엽서 속 풍경과는 거리가 멀었다. 중국 의류공장지대의 좁은 인도 앞에 있어서 옷으로 가득 찬 커다란 비닐봉지를 든 남자들이 끊임없이 오갔다. 에펠탑과 노트르담, 생강이 있는 그 같은 도시에 산다는 실감은 전혀 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동네는 우리에게 딱 들어맞았다. 사이먼과 나는 각자 마음에 드는 카페를 찜해두고 매일 아침 거기 틀어박혀 약간의 활락적인 고독을 누렸다. 파리는 사교의 규칙 역시 낯설었다. 서빙을 하는 직원과는 시시덕거려도 되지만 다른 손님과 시시덕거리는 것은 안 된다. 바에 나란히 앉아 직원과 수다를 떠는 상태가 아니라면 말이다. 자급자족 중인 상태였지만 내게도 인간과의 접촉이 필요했다. 어느 날 아침 몇 달 동안 거의 매일 보아온 카페의 다른 단골 남자와 말을 터보려고 시도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아는 미국인과 닮았다고 말했다. 누구요? 조지 클루니? 남자가 으스대며 되물었다. 나는 다시는 그와 말을 섞지 않았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 미국 사람들과 달리 막 시시덕거리지도 않고 이름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외로움을 느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살면서 조금씩 이제 이웃들과 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옆집에 사는 건축가 안느는 출산 예정일이 나보다 2개월 앞선 임신부였다. 영어권 임신부답게 먹을 것과 걱정거리의 회오리 속에 사로잡혀 있던 나와는 달리 프랑스 임신부들은 매우 다르게 대처하는 것 같았다. 안느를 포함해서. 그들은 임신 자체를 과제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이죠. 저 첫 아이 임신했을 때 저에게도 과제고 막 이것저것 조언을 주는 육아책, 인터넷 사이트, 산부인과 의사, 시어머니, 친정엄마 모두 저한테 제 뱃속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과제와 의무를 잔뜩 안겨줬던 제가 무슨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첫 임신 때가 생각나네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 그들은 임신 자체를 과제로 여기지 않는다. 첫 임신이라 해도 말이다. 프랑스에도 양육 관련 책이나 잡지, 웹사이트가 많지만 꼭 읽어야 한다는 인식도 없고 다량으로 구입하는 사람도 없는 듯했다. 양육 철학을 비교 선택하는 이도 학자 이름이나 기법을 들먹이는 이도 만나본 적이 없다. 필독 신간도 없었고 부모들이 맹신하는 전문가도 없었다.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그런 책들이 도움이 되겠지만 책만 읽고 아이를 키울 수 있나요? 자기 느낌대로 하는 거죠. 파리의 한 엄마는 말했다. 그러면서 이웃에 사는 사미야라는 사람이 자기 산부인과 의사와 나눴던 얘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임신을 했는데 굴을 무척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굴을 드세요. 당신은 합리적인 사람인 것 같으니까 뭐든 잘 씻어서 먹는 것만 잊지 마세요. 초밥이 먹고 싶으면 좋은 곳에서 드세요. 정말 부럽네. 프랑스 여자들이 임신기간 내내 담배를 피우고 술을 즐긴다는 생각은 매우 낡은 선입견이다. 내가 만난 대다수의 여성들은 어쩌다 샴페인 한 잔 정도면 몰라도 술은 아예 입에 대지 않는다. 임신부가 흡연을 하는 것도 거리에서 딱 한 번 목격했다. 한 달에 한 번 피운 것인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뭐든 허용된다는 게 아니라 침착하고 분별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와 달리 프랑스 엄마들은 거의 확실히 해로운 것과 감염이 되어 있을 때에만 위험한 것을 구별한다. 동네에서 만난 카롤린은 임신 7개월 차였다. 그녀는 산부인과 의사가 제안해야 할 음식에 대해 말해준 적이 없었고 자신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모르는 게 더 나아요. 그녀는 스테이크 타르타르도 먹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약간 그걸 뭐라 그러죠? 육회 그런 거 같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먹고 크리스마스에는 가족과 함께 푸아그라도 먹는다고 했다. 대신 확실히 좋은 식당이나 집에서만 먹는다고 한다. 한 가지 고집하는 것이 있다면 저온 살균을 하지 않은 치즈를 먹을 때 겉껍질을 잘라내는 정도였다. 실제로 임신부가 생굴을 먹는 모습을 본 적은 없다. 만약 그랬다면 육중한 몸을 이끌고 당장 달려가 말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들은 깜짝 놀랄 것이다. 내가 식당에서 주문을 할 때 요리에 어떤 성분이 들었는지 코치코치 깨물을 때마다 프랑스 웨이터들이 당황하는 것도 당연하다.
프랑스 여자들은 대개 이런 일로 소란을 피우지 않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임신 잡지들도 별 가능성이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들이대며 요란을 떨지 않는다. 오히려 예비 엄마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마음의 평화라고 말한다. 한 잡지의 헤드라인은 9개월간의 스파였다. 프랑스 보건부 장관의 지시로 배포된 무료 소책자, 예비 엄마들을 위한 안내서를 보면 아기의 조화로운 성장에 이롭고 다양한 맛을 통해 영감을 찾을 것을 권한다고 되어 있다. 임신은 1년의 행복한 시간이어야 한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임신 중반을 향해 갈 무렵 파리에 사는 영어권 부모들의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내 그들이 내 부류라는 걸 깨달았다. 마사주라는 이 모임 회원들은 영어를 할 줄 아는 상담 치료사가 어디에 있으며 오토매틱 자동차는 어디서 사며 추수감사절 칠면조를 통째로 구워주는 정육점이 어디인지 모조리 알고 있다. 미국에 다녀오는 길에 크라프트의 마카로니 앤드 치즈를 다량으로 들어오는 법이 궁금하다고 물었더니 그런 모양의 마카로니는 프랑스에서도 구할 수 있으니 치즈 포장만 가져오라고 조언해 줄 정도다. 마사주 회원들은 프랑스의 좋은 점들을 다수 발견했다. 온라인 게시판에는 신선한 빵, 값싼 처방약, 까망베르 치즈를 맛있게 먹는 아이들에 대한 감탄이 숱하게 올라와 있다. 5살 배기가 피규어 인형을 가지고 파업 투쟁 놀이를 한다고 풍자한 글도 있었다. 이렇게 낯선 파리에서 이방인으로 임신을 경험하면서 영어권 친구들을 만나서 정보를 얻고 이렇게 임신 기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출산이 임박한 거죠. 저녁 8시 무렵 진통이 시작됐다. 방금 사온 김이 모락모락 나는 타이푸드를 먹을 수 없게 됐다는 뜻이다. 다행히 길은 막히지 않았다. 사이먼이 택시를 불렀다. 나는 적어도 택시를 타는 동안만은 조용히 굴었다. 구렛나루가 있는 50대 택시기사가 내 비밀을 눈치채지 않도록. 하지만 괜한 기우였다. 택시가 큰 길로 들어서자마자 나는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했고 그 소리를 들은 택시기사는 한껏 들떴다. 택시기사 생활 내내 이런 영화 같은 순간을 학수고대해 왔다는 것이다. 차가 어두운 파리 도심을 지나는 동안 나는 안전벨트를 풀고 택시 바닥에 쓰러져 점점 심해지는 진통으로 신음했다. 다리털 왁싱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통이다. 자연분만이라는 위선적인 환상도 일찌감치 버렸다. 사이먼이 창문을 열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다분히 내 비명소리를 감추기 위함이었다. 택시기사가 점점 속도를 높였다. 머리 위로 가로등이 휙휙 지나갔다. 기사는 큰 소리로 25년 전 자기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무용담을 늘어놓고 있었다. 아, 제발 좀 천천히. 나는 바닥에 웅크린 채 진통 사이사이에 애원했다. 사이먼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무 말 없이 똑바로 앞만 쳐다보고 있었다. 지금 무슨 생각해? 내가 물었다. 네덜란드 축구. 그가 대답했다. 영국 남자나 한국 남자나인가요? 조산원이 지금껏 들어본 것 중 가장 편안한 음악을 들려주었다. 티베트의 자장가였다. 또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급히 수액을 달아주었다. 결국 나는 지쳐 잠에 빠졌다. 매우 약물적이면서도 그러니까 척추 마취를 한 것 같습니다. 맞나? 즐거웠던 분만 과정에 대한 세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에피듀랄 덕분에 요가 동작 정도의 정확성과 강도로 분만을 할 수 있었다. 어쩌다 보니 마취 전문의도 조산원도 의사도 모두 여성이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아기가 나왔다. 아기 아빠는 당장이라도 생계를 위해 사냥을 하러 뛰쳐나가고 싶게끔 갓 태어난 아기는 누구보다 아빠를 닮아 있다는 얘기를 언젠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다. 내 아기는 그냥 닮은 정도가 아니었다. 아기 몸에 사이먼 얼굴이 달려 있었다. 우리는 잠시 아기를 안고 있었다. 곧이어 병원에서 아기에게 시크한 프랑스식 베네 쪼고리를 입히고 머리에는 베이지색 비니를 씌워주었다. 우리는 아기에게 적당한 이름을 하나 지어주었다. 하지만 그 비니 때문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아기를 빈이라고 불렀다. 프랑스 방식을 따라 6일간 병원에 있었다. 병원을 일찍 떠날 이유가 없었다. 매 끼니마다 각 구운 빵이 나왔고 산책을 할 만큼 햇살에 적당한 정원도 있었다. 입원실에 비치된 와인 메뉴에는 샴페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주인공은 아기의 엄마가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세 번째 챕터에서 만날게요. 앨리스의 오두시 앨리스였습니다. 안녕.